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대우각성해야 해요. 선출되고 나서 국민을 배신하고 아버지 이재명 하면서 한 사람의 일극체제를 만들어버렸어요. 입법부가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됐다. 우리 위원장님 입에서 정강훈 집회에서 들어볼 그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민주당이 국민을 뭘 배신했죠? 근데 아버지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저희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슨 아버지 이재명이에요? 정강훈 집회에서 유명한 얘기예요. 아니 이거를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시죠. 거의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팩트를 확인해보세요. 팩트.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된 이후에 뭐 나경원 의원도 통화를 했다고 하시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집행부도 가서 보고도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예상해서인지 이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봐라 윤석열 대통령 나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이제 여론이 쭉 몰려 들어갈 거고 그러면 나머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존재감이 없어진다.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갈 거다. 그래서 대선은 우리가 더 유리하다. 이런 예상을 하시던데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정을 해서 말씀드려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탄핵된 대통령, 탄핵된 피고인 신문의 대통령으로 인해서 그 구심점이 거기에 쏠려가지고 무게중심을 그쪽으로 잃어버린다. 국민의힘 정당의 능력은 전 그 정도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중심을 잡을 거고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많은 훌륭한 정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사태에 있어서 전 국민이 그러니까 관전자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내란 사태에 있어서는 전 국민이 모두가 당사자,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내란이라는 건,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란은 헌법에도 없고 공수처법에 그래도 없었던 건데 지금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내란 혐의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속만 취소가 됐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인데 마치 대통령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참 대단하다. 그들의 권력,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그들이 가질 만한 권력 구조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 시간이 없어서 한두 가지 질문하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중심을 좀 잡으려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소신 있게 지금 행보를 하신 분은 김상욱 의원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김상욱 의원은 또 발언을 이렇게 했어요. 나 친한계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내가 지지한다. 이렇게 발언하시거든요. 이거 좀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우 의원이랑 일단 저는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그 김상우 의원의 입장은 뭐냐면 그 본인도 친한계로 묶이면서 자기 정책 발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생겼어요. 그리고 소위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게 서로 시점이 잘 맞지 않다거나 타이밍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안정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잠시 독자적인 어떤 길을 가기로 하다가 나중에 큰 길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상우 의원은 저한테도 여전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다고 말씀하셨고 김상우 의원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요. 그리고 큰 길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그러니까 민상욱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이거든요. 그 상징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상욱 의원은 큰 틀에서는 국민의힘과 함께할 것이다. 한동훈 대표 함께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경 대표님 부대변인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답변에는 좀 하실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 더 있어요.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있는데 기다릴게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김상욱은 큰 길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장동혁은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그 폭주 그거는 단순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여소야대 시절과는 차원이 다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네. 입법부 190석 가까운 입법부 행정부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장악을 하잖아요. 사법부는 장악이 안 돼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통해서 얼마든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니 너무 사법 리스크가 목을 재면 계엄도 할 수 있어요. 계엄으로는 합법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계엄법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는 그 위험한 인물이 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데 네. 김상원 의원이 저도 봤어요. 그 방송에서 이분 발언을 찾아봤는데 쫓겨난 것이 맞느냐 이제 그 진행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쫓겨난 것이 맞다라는 취지. 그냥 나가라고 해서 자기는 나왔다. 그래서 그 뒤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게 포장했던 얘기는 조금 위원장님이 이제 잘 포장을 해주신 거고 김상원 의원 자체는 본인은 나가라 해서 쫓겨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입법부 장악이라고 하는데 입법부 장악이란 게 있습니까? 입법부 지금도 우리가 장악됐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입법부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를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를 장악한 것처럼 입법부를 그렇게 장악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선택이에요. 국민들께서 지혜롭습니다. 눈 엄청 높으세요. 국회의원들 이번에 웬만한 국회의원들 다 머리 위에 있을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번에는 개헌론을 말씀하셔서 개헌론 딱 질문 하나로 정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뭐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제로 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 내지는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는 그러려면 3년 단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부담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 맞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는 것은 일부 이제 지금 의견을 내신 분들의 생각이고 지금 그게 어떤 국민의힘 안으로 좁혀진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쉬지 않는 탄핵과 심지어 계엄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행태가 난무하게 됐으니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어느 정도 일치시키면 그만큼 국정이 안정화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임기 단축 얘기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의원 내각제를 검토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거는 지금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에서 그 기간을 그러니까 28년도 총선에 맞춰갖고 3년으로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 글쎄요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의 기간이 이재명이 될 거라는 확신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되니까 이렇게 기간을 줄이는 거로 계속 주장을 하는지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선 뭐 1위 후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럴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과거에 22년도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그때 22년도 선거였었죠. 그때 이재명 대표는 4년 중임제, 그러니까 본인의 26년도 지선하고 맞춰가지고 본인의 임기를 1년 단축해서 4년 중임제를 해야 된다. 그런 개헌을 해야 된다. 발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1년이 줄어들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정이 매우 혼란스럽고 가장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가계부채가 또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을 코앞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3년 개헌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옳은 건가? 그리고 지금 3년 개헌을 그러니까 3년짜리 대통령을 만들자라고 발언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요. 본인이 대통령 후보군에 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비율로는 본인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그들한테는요. 국민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진짜 정치인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국민은 없습니다. 본인밖에 없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또 있어요? 네. 네,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세종시에 왔기 때문에 그럼요. 세종시 가야죠. 관련 질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들 환영하는 입장이신지 또는 이러한 것이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는 이전해야죠. 그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해왔던 얘기인데 실천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말보다 이제 방송 보고 계신 세종 시민들은 그리고 충청권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언제까지 희망 고문 당해야 되는지. 근데 아무튼 그거는 실천 문제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실천이 될지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마무리 인사 겸 네. 마무리 인사 겸 그 입법부가 장악됐다는 표현에 대해서 아까 이경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감명 깊게 듣고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오른 갑자기 분노감이 치솟아서 민주당 의원들을 정말 대우각성해야 돼요. 국민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했을 때는 헌법 46조 2항에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그렇게 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선출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선출되고 나서 국민을 배신하고 아버지 이재명 하면서 한 사람의 일극 체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슬프게도 입법부가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됐다.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장악됐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좀 놀랐어요. 잠깐만, 눈물이 글썽글썽하셔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아니 근데 저 너무 놀란 게 우리 위원장님 발언 입에서 정강훈 집회에서 들어볼 법한 그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자 그래요? 보세요. 민주당이 국민을 뭘 배신했죠? 전 거기서 뭘 배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경하면은 친명계라고 막 다들 그래요. 근데 아버지 이재명 대표는 저희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슨 아버지 비명계시네 이재명. 그러면. 비명계시다. 친명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괜히 그냥 말장난이시고요. 아버지 이재명은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몸담고 있으면서 처음 들어봅니다. 네, 무슨 아버지 이재명이에요. 그건 처음 들어본 얘기다. 그러니까 그걸 대해서 유명한 정강훈 집회, 그러니까요. 정강훈 집회에서 유명한 얘기예요. 아, 그래요? 진짜로 민주당에서는 들어봐야겠다. 있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거 좀 이상하고요. 또 이제 행정수도 이전하는 거 이전해야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거는 지방 분권이라든지 지방이 고루 발전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이게 그렇게 해서 나왔던 문제잖아요. 행정수도 이전해야 된다. 근데 다만 다음 대통령이 바로 이제 대통령 집무실 관련돼서는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만 당장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좀 문제가 있잖아요. 당장 집무실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그거는 조금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행정수도 이전은 세종 이전은 네. 분명히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토론 마무리. 아버지 이재명 너무 찾아보셨어요? 많아서. 아버지 이재명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이거랑 국민의 네. 정강훈 집회에서 나온 아버지 이재명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최고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최고위원회 아니 이거를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거의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팩트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 팩트를.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항상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민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시고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스앤톡 GB한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